카메라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돌PD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은 이제 더 이상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정말 멋진 장면을 만났는데 사진으로 담았더니 생각보다 실제처럼 예쁘지 않아서 실망한 경험이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이 촬영할 때 기본적인 설정이나 팁을 놓치고 찍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소개드릴 몇 가지 방법만 적용해 보셔도 사진 초보분들도 프로처럼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처음에 한 번만 해두면 되는 기본 설정부터 촬영 시 꿀팁,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보정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만 계셔도 마지막에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고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설정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폰을 샀던 당시에 기본 세팅 값으로 그냥 두고 계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빠르게 카메라를 켜는 방법입니다. 보통 화면을 터치하고 지문이나 패턴으로 인증해서 화면을 열고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켜시죠. 그게 아니라 화면이 꺼진 상태라도 옆에 있는 버튼만 2번 따닥 누르시면 바로 카메라가 켜지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빠르겠죠? 그럼 언제든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폰마다 세팅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텐데요. 주로 갤럭시와 아이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의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일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좀 내려보시면 유용한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측면 버튼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2번 누르기를 켜주시고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럼 급할 때 바로 카메라를 켜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홈 화면에서 바로 슬라이드 하시면 카메라가 켜져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 설정이 아니라 카메라 설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카메라를 켠 다음에 보이는 톱니바퀴 한번 들어가 주세요.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인텔리전트 최적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AR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에 맞춰 알아서 사진을 잘 찍어주는 기능인데요. 최대로 해놓으시면 좀 더 고민 없이도 사진이 잘 나오게 됩니다. 사실 DSLR 고급 기종을 사용하다 보시면 생각보다 노출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이런 최적화 기능이 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HDR을 자동으로 놔주세요. 다음으로 고급 사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효율 사진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꺼주세요. 고효율 사진은 저장 방식을 JPG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저장해서 공간을 절약하는 기능인데요. 간혹 일부 웹사이트에서 이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프로모드 사진 형식에서는 혹시 후보정을 위해 로우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켜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JPG만 켜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오시면 고급 동영상 옵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효율 형식이 아닌 H.264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2대 이상의 카메라를 같이 찍을 때 고효율로 놓게 되면 싱크가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폰에서도 카메라, 포맷으로 들어가시면 높은 호환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상 추적 AF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대상을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잡는 기능이죠. 사진을 찍을 때 한번 터치해서 초점을 잡아놓으면 대상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구도를 바꿔도 계속 그 피사체를 따라다니는 기능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어린아이를 찍을 때 켜두시면 편하긴 한데 저는 보통 꺼두는 편이에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안내서는 꼭 켜두셔야 구도를 잡거나 수평을 잡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도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 방법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음량 버튼 누르기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두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 엄지나 검지손가락에 위치한 음량 버튼을 눌러도 사진이 찍힙니다. 다음은 손이 아닌 말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화면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실 텐데요. 낮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저녁 무렵부터는 그런 미세한 움직임에도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화면이나 카메라를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좀 더 안정적으로 찍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음성 명령 기능인데요. 제가 2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 찰칵 하고 말을 하면 사진이 찍힙니다. 스마일이나 김치 같은 다른 말도 되는데 저는 좀 어색해서 찰칵을 주로 씁니다. 이거 써보시면 은근 편해요. 지금도 카메라 셔터 버튼을 누를 때 그 미세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대에 올려놓고 타이머 기능으로 촬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음성 명령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다시 나와서 상단에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꺼짐으로 두시고요. 만약에 너무 어두워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비율은 4:3으로 해주세요. 가장 일반적인 비율입니다. 사진 용량은 최고 화질로 놓게 되면 그만큼 폰의 용량을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저는 12메가 정도로 둡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메라의 사전 설정 부분인데요.
한 번만 해두시면 나중에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촬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이 더러워지면 뭔가 불편하시죠? 깨끗하게 닦으면 훨씬 잘 보이고 기분도 좋아지죠. 아마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천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 전에 렌즈나 필터를 깨끗하게 닦는 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휴대폰 렌즈는 안 닦고 그냥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이나 옷에 닿고 있잖아요. 이물질이나 기름이 묻어서 사진이 흐릿하게 나올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급한 대로 면 종류의 옷이나 휴지라도 근처에 있으면 꼭 렌즈를 한번 깨끗이 닦고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특히 저녁에 불빛을 찍게 되면 렌즈가 더러운 경우에는 불빛이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번져서 찍히게 됩니다. 한 번만 닦아줘도 깨끗하게 나오겠죠?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촬영 두 번째 팁은 셔터를 누르기 전에 대상을 무조건 한번 터치해서 초점을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찍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인공의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꼭 가져주세요. 그냥 화면만 보면 초점이 다 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습관적으로 터치 한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큽니다. 다음으로 인물사진 모드입니다. 사람을 찍을 때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찍어도 되지만 인물사진 모드로도 한번 촬영해보세요. 사람은 또렷하게 나오고 그 외에 배경 부분은 흐릿하게 나와서 훨씬 깊이감 있는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리개 설명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마치 망원 렌즈에 조리개를 열어서 찍은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간편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화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폰들은 카메라 뒤를 보면 렌즈가 여러 개가 달려있죠. 넓게 찍히는 광각 렌즈부터 2배, 3배, 게다가 전자식 줌으로 30배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렌즈의 배율은 목적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카메라를 켜면 바로 나오는 대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풍경 사진이라면 좀 더 넓게도 한번 찍어보시고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줌을 당겨서도 찍어보시면 좀 더 좋은 시선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망원으로 갈수록 사진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두 손으로 잘 잡고 음성으로 찰칵 해보시면 촬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50mm의 표준 화각은 폰에서는 2배 줌 정도랑 비슷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노출 보정입니다. 폰에서는 일반 카메라보다 노출을 보정해서 찍는 방법이 꽤 간단한데요. 먼저 주인공의 터치를 하게 되면 밝기를 조절하는 해 모양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올리고 내리면서 마음에 드는 밝기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역광의 상황에서 좀 더 피사체를 밝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감추고 싶은 대상을 어둡게 하는 목적으로 노출을 보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AF 추적 기능을 쓰시면 초점을 꾹 오래 누르고 있어야 해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연사 기능이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따다다다닥 찍어서 그 중에 한 장 건지거나 점프샷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죠. 기기마다 방식은 좀 다른데 셔터 버튼을 홈 버튼 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연사로 찍힌 사진은 나중에 앨범에 들어가 보시면 그중 한 장을 골라서 선택한 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은 모두 과감하게 삭제를 하셔야 폰의 용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셔터를 오래 누르고 있게 되면 동영상이 찍히고요. 손을 떼면 다시 사진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데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프로 모드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ISO를 수동으로 설정을 하거나 포커스와 색온도도 원하는 값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정할 수도 있어요. 동영상을 찍을 때도 프로 동영상 모드를 찍으시면 좀 더 세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사진을 찍고 난 후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진 보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찍힌 사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보정하셔도 훌륭한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 앨범으로 들어가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의 내 모서리를 잡고 보여줄 크기를 크롭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이 좀 안 맞은 사진이라면 기울기를 조절해 보세요.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조절 스위치 모양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밝기나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보통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노출은 잘 잡아주기 때문에 후보정에서는 좀 더 미세한 부분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밝기 부분하고 하이라이트, 그림자 이 3개 정도예요. 좀 어둡게 찍힌 경우에 밝기를 전체적으로 올려주고요. 만약 가장 밝은 부분인 하이라이트가 날아갔다고 하면 좀 낮춰주고 그림자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하고 싶으면 낮춰서 진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만약 색상을 다채롭게 하고 싶다면 채도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화사하게 바뀌게 됩니다.
뭐 다 어려우면 그냥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 있거나 전깃줄이 이렇게 안 이쁘게 나와 있을 때 쉽게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필로 들어가서 가장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4개로 들어가시면 AI 지우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대상 주위로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시면 그 피사체가 알아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짠 하고 깨끗하게 지워져요. 신기하죠? 저는 최근에 감사할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바로 구독자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채널을 열기까지 엄청난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마 채널 운영해보신 분들은 다 같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은 그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위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은 예전부터 카메라 채널 해보라고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주제로 얘기할 때 가장 신나서 얘기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런 진주 같은 조언일수록 희한하게 흘려듣게 되고 마음에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 오래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구독자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실 거예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피드백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아지고 신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 사진 영상 산업 분야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카메라부터 삼각대, 셀카봉, 조명, 가방, 드론 등등 온갖 장비 이야기부터 색 보정, 촬영 방법, 작품 전시회, 배우들, 괜찮은 스튜디오 소개 등등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